자, 이제 이번 보면은 오늘 4월 며칠이죠? 10일이다 보니까 이달 말일까지 물건 고르는 겁니다. 이달 말일까지.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1페이지 보십시오. 2019 타경 43161. 여기가 평택시 서정동이거든요. 우리 그 평택시 서정동 어딘지 아세요? 서정역. 예? 서정동. 서정역. 무슨 서정역이야, 참. 송탄역이지. 참.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송탄역 있죠? 여기 송탄역이잖아요, 송탄역. 여기 숲이 있죠, 숲. 이 숲이 보면 미군 55개 비행장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 송탄 관광특구 있죠? 여기 관광특구 있잖아요, 여기가 그 정문이에요. 이쪽으로가. 이쪽으로 여기가 어디라면 여기가 후문이에요, 후문. K55 비행장, 평택 비행장 후문이에요, 여기가. 여기 전부 다 이게 비행장, K55 비행장이에요, 보면은. 여기 후문이고, 여기 보면 후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후문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면 뭐냐면, 미군들이 영내 거주자도 있지만, 영외 거주자도 있지 않습니까? 영외 거주자들 거주하게끔 되는, 여기 원룸, 연립, 이런 쪽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고, 이런 땅이 여기에 경매 서정동 나오게끔 되면 평당 한 400만 원씩에, 500만 원씩에 거래가 되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보면 거기에 이게 땅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이 땅이 보면 몇 평이죠? 보면 62평이죠. 62평에는 원룸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작죠.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은 거기 주거 지역이면은 건폐율이 60%잖아요. 그럼 60평, 66, 30면 실평수 36평이잖아요. 실평수 36평을 받으면 18평이죠. 18평에 복도하고 뭐 빼게끔 되면 실평수 한 14, 5평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하게끔 되면 그렇게 작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택하면 이런 땅이 나오게끔 되면 무조건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데 이게 왜 보면은 이것이 유찰됐냐 이런데 여기 가서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죠? 현장이 어떻게 됐죠? 바닥 공구리 쳤죠? 철근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거 건축법에서는 한 필지에 하나의 건축 허가만 납니다. 한 필지에 하나의 땅에 건축 허가는 이중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 허가 받은 것이 취소가 돼야지 그 새로 건축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매에 먼저 어떤 땅을 주인이 갖고 있다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6개월이 지나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그래서 착공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바닥 공구리 쳐놨죠. 착공했죠. 착공했을 때 이 건축 허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먼저 주인이 홍길동이라고 가정합시다. 홍길동이가 허가를 받았고 홍길동이가 착공계를 냈죠. 그러면 홍길동이 말고 누가 이 땅을 사더라도 이 건축의 허가를 받고 착공계획 낸 것을 취하될 때까지는 아무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다? 지금 제가 보기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물건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땅이 경매로 나온 것을, 땅의 경매가 나온 것을 건물 매각 제외에 있는 거를 제가 해주죠. 건물 매각 제외. 추천하죠. 그럼 이것을 다시 말하면 건축은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고 법정상권 없는 건물이 있죠. 이거는 제가 보면 땅 주인이 자기가 건축 허가를 냈죠. 그러니까 애초에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죠. 그럼 이거는 법정상권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만약에 지어졌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낙찰 받았죠. 법정상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는데 제가 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너 어떡한다? 이거 허가 받은 것 철수하고 바닥 공구리 친 거가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뭐 내놔라? 지료를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살지도 않는 건물에 지료를 나한테 계속 내야 돼? 아니면 건축 허가 받은 것을 나한테 팔아야 돼? 그럼 적당한 가격에 우리는 이 허가권을 우리가 사게끔 되면은, 그러면 그 허가권을 내 걸 가져오다 보니까 홍길동이가 건축 공개를 낸 거를 어떻게 한다? 이종식 이름으로 갖고 오면 이 허가권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건물 다 올리고서 어떻게 한다? 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선생님, 저기서 있잖아요. 그저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는데, 네. 기둥 주벽 지붕이 그 성립이 안 됐으면 고쳐 있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아니,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내 땅을 사용할 수 없는 나는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법정 장군이 있는 걸로 가정을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들어간다? 이 허가권을 나한테 팔아야 된다는 걸 내가, 여기서 법정서에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없으니까 더 좋죠. 아니, 이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허가권을 나한테 팔 수밖에 없다. 안 팔으면 난 지료를 신청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권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찰 받고, 이 허가권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갖고 오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평택의 서정동은 그만큼 위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게 제가 우리 왜 투자 물건 밴드 이렇게 30일 물건이 있거든요. 30일 물건은 내가 미리 알으라고 밴드도 올려놨는데 못 봤어요, 밴드에서? 이 물건 밴드 올린 거 못 봤어요? 봤는데 왜 못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못 본 거야? 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있잖아요. 안 보여요. 무슨 이것이 많은데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소송은 건축 허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럼요. 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 무조건 아니라 바닥 공구리 포함됐으면 허가권이 그냥 넘어오거든요. 근데 여긴 바닥 공구리가 포함이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구리를 부하물로 가갖고 같이 사는 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안 돼, 이거. 안 돼요? 허가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 경매로 나왔을 때는 바닥 공구리가 있을 때에 바닥 공구리 포함 이렇게 나온 게 있고, 제외 이렇게 나오는데, 제외 있을 때는 허가권 사야 돼. 근데 바닥 공구리 포함됐을 때는 허가권이 그냥 넘어오는 거야. 경기도 안성시 곤도 양길이, 이거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그렇죠? 몇 페이지 보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7분의 2가 경매로 나왔죠. 그렇죠? 근데 보면 여기 8차선 대로변 옆에인가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뒤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는 그 밑에는 상가고 밑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새도 잘 나가고 좋은 곳에 위치한 곳에 있거든요. 이거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은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협상이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8,800이죠? 우리 6,600까지 떨어졌죠? 이거 얼마에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예? 얼마? 7천 써? 8천 써?
나 같으면 나보고 만약에 해라 그러면 이거 똑같이 8,900 써. 8,600에? 네, 8,900. 나 같으면, 나라면은 그래요. 이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9,000 이상 써본다라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요, 항상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걸 내가 한번 보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니, 위치가 워낙에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낙찰을 받으면은 내가 부르는 가격이야. 협상이. 그러면 내가 보면은 이 강제경매잖아요. 강제경매인데 이걸 보면은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공자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8,800보다 낮게 들어오면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거든. 근데 우리가 8,800보다 높게 9,000을 썼잖아. 그럼 이 사람이 공장 비서를 들어올 것 없이 이거 지금 취하시키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공장 우선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분으로 낙찰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물건이 좋으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파는 물건이 내가 부르는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게 지금 청구가 지금 8,800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6,6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7,500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자가 우선 매수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상대편은 누구냐면 공자가 우선 매수 가져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자 우선 매수만 우리가 이기게끔 되면 이걸 내 거 만들 수 있고, 낙찰받은 내가 어떻게 한다? 부르는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 우선 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8,800보다 넘겼으면 공자 우선 매수 이길 수 있잖아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럼 취하를 시키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지네들 8,800 나오면 취하시면 우리는 취하시키는 도장 받는 거고, 취하 동의서 돈 받는 거고, 우리 잔금 낼 필요도 없는 거고. 높게 쓸수록 취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얘가 8,800 얼마 내고 어떻게 취하를 시키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말씀 9,200에 들어갔다 오면은 공자 우선 매지 않고 애기 취하시키겠다 그러면 지가 그럼 돈 들어가는가 보다 이제 우리한테 취하되고서 500만 원 내달라고 그러면 그거나 똑같이 되는 건 그때서야 알 거야 아마. 이해가 가셨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특수경매는 권리 분석에 의해서 내가 얼마의 입찰 가격을 써야지 되겠다는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다 이종실 교수님 이거 얼마에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뭘 또 물어보기는 본인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높게 써도 돼요. 그렇게 상관이 없겠구만 왜 그래. 더 높게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간혹 우리끼리 싸움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 둘이 보면 이게 20몇 개 골랐죠. 다음번에도 내가 보면 20개 넘어 고르는데 내가 보면 더 고를 수가 있는데 복사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들고 고른 거야. 지금 제가 아무나 물건 고르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끼리 다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저기서 한두 명씩 낙찰 받아가죠. 그럼 다음번에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추천 물건 하는 사람이 점다수 62명이 지금 했는데 우리 관계인 사람 빼놓고 나면은 한 50명밖에 안 돼요. 50명 중에서 이미 낙찰 받아서 뒤처리하고 있는 사람 한 20명 빼고 나면 30명이거든요.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추천 물건에다가 한 달에 2번씩 하죠. 그리고 옛날에 한 10개에서 15개에다가 지금 20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정도쯤 지나면 우리끼리 해봐야 입찰 들어간 사람이 10명에서 15명 사이야. 그런데 내가 한 달에 20개씩 40개를 골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크게 싸울 일이 없다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지 진짜 물건이 없는 게 아니야 보면. 하나 낙찰 받았으면 뒤쳐내야지 뭐 또 어떻게 들어가. 뒤처리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선회하고 자기는 뒤처리하고 그런 사람이 아, 근데 저기 뭐야, 그 나한테 컨설팅 비용 200 주라니까. 이게 전라북도 완주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토지 지분 매각이죠. 여기 보면은 필지가 이렇게 보면 두 필지예요. 두 필지고 이게 사실상 보면 도로인데 이 폐도로예요, 폐도로. 이 두 필지를 같은 집에서 쓰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보면 입구 대문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요것이 보게끔 되면 요것이 보면은 그 문간방인 거고 이게 집이고 뒤에 집에 또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여기 봤더니 이 집도 지붕에 하고 집도 깨끗이 정리가 돼 있고 정원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동네는 전부 다 저기 뭐 동네 딱 들어가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지붕에 태양열판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동네가 센터로 갇혀있는 것 같아. 정리가 깨끗이 돼 있고. 근데 토지 지분 매각으로 해서 건물 매각 제외로 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상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도 있어요. 완주 어디죠? 전주지방법원 가야 되죠? 가지 마. 제보 이거 저기 뭐야 그 월요일날 일찌감치 몰고 들어가서 낙찰받으면 무조건 돈 돼요. 제가 무조건 돈 된다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석현동 485-3이죠. 목포시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서 얼마 안 되면은 나오는 이 물건이거든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세종 장례식장 이렇게 되는데 장례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은 이게 장례식장이고 이거는 뭐냐면 요양병원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이죠 여기요. 요양병원이잖아요. 세종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가 세종 저기 뭐야 장례식장이에요 이게. 이 장례식장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여기 앞에가 철조망으로 이렇게 차로 앰뷸런스로 이렇게 막아 있고 여기 이렇게 막아 있고 이 저기 세종 그 요양병원이 하고 장례식장이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지금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이 병원과 장례식장을 쓰고 있어서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약국을 하고 있었더구만.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세종 요양병원의 문을 닫는 바람에 약국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국만 있던 이 땅과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로 나오는데 건축물 관리자인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요. 땅만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현재 상태는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약국을 하던 이것이 저기 뭐야 그 장사를 안 하고 있지만은 이 사놓고 좀 기다렸다가 이 저기 뭐야 이 요양병원이 다시 재개가 된다 그러면 이 약국 자리는 이거 하나고 여기서 내가 가서 봤더니 약국하고 뭘 했냐면 재활용품 팔고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 뭐 이러신 분이 많을 텐데 뭐 휠체어든지 뭐 이런 게 요양하시는 분들 파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하고 약국하고 팔고 있던 그러한 이 건물에 보면은 이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닫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닫은 지 조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 가짜 담요르기 하고 병의원 전문 처방전 조제물 이렇게 써놨죠. 근데 여기 앞에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은 아니고 이 앞쪽에 이 땅 있죠. 이 건물 있고 이 땅과 건물이에요.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지금
땅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한테다가 지려내놓고 뭐고 해라 그래서 건물을 싸게 넘겨받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다가 요양병원이 다시 재개돼. 제가 보면 아까 볼 때 요양병원이 지금 7층 이상 되고 좋은 건물이잖아요. 그럼 조만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 있으면 다시 재개되면은 이거는 아주 입구에 있는 약국 자리로서 최고의 요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취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가 3월 25일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다. 19페이지 보십시오. 3월 25일부터 26일 날 하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고 4월 8일부터 4월 9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4월 2일까지잖아요. 4월 2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아니지. 6,600으로 가야죠. 4월 14일서부터 16일 사이에 6,600에서 여기서 먼저 가격 비슷하게 7,800 정도 써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날 들어가서. 울산광역시 보면 4,200이죠. 여기 보면 그 6명 지분이 나왔죠. 제가 보면 교재에 7분의 1 지분이라는데 7분의 6 지분입니다. 이거 7분의 6 지분으로 경매를 나왔으니까 이거는 토지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건 금방 아시죠?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 나한테 따로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동천리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5,400이죠. 신건이죠. 제가 신건에 입찰 들어가라는 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신건에 제가 들어가라고 추천한 겁니다. 신건입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여기 현장 보시다시피 한옥으로 아주 깨끗이 있고 정원도 깨끗이 잘 되어 있는 거고 가서 봤더니 무슨 건설회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법정 상권이 없는 건축물 관리장이거든요. 근데 집이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포기 못할 정도로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엔 집 자체가 1억 원이 넘어가는 집으로 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집을 가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5,400이지 않습니까? 신권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나한테 뺏겨야 돼. 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 돼. 그러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려면은 부르는 가격이 누가 정한다 그랬죠? 이거는 내가 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신권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건물을 내 걸로 뺏어와도 되고 신권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더 달라고 해도 협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권에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신리죠. 이건 토지 공유물 분할 경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집이 보면 근래 지어진 집으로 얼핏 보면 판단할 수 있죠. 38페이지. 근데 이게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그런데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승 신청을 했죠. 신승.
그래요, 안 그래요? 신스가 보게끔 되면 박신 대 신스 하나가 있죠. 그러면 신스 엄마 아니면 남이겠죠. 근데 63년생이죠. 그러면 50년생하고 70년생이 있는데 신스가 엄마일 리가 없죠. 그러면 엄마일 리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지분이 하나 나온 걸 신스가 낙찰을 받아갖고 협상이 안 되니까 다 팔아서 나눠갔다 그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보면. 네, 맞아요. 맞죠? 네. 강제인 경매는 매각하고 신스가 낙찰을 받았죠. 그럼 이것이 경매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공유자고 우선 매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걸 땅을 전부 다 낙찰을 받죠. 그렇죠. 그럼 여기 건물이 세 개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러면 요 건물을 요 근래에 지었죠. 그렇죠. 그럼 요 근래에 건물 무허가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조사는 정확하게 안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고 졌는데 준공이 안 난 건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평택에서 집 상태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땅을 낙찰을 받고 집을 내 걸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내 걸로 만들자 그러면 땅을 낙찰 받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냐면은 44페이지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유밀이 해갖고 500평인데 11억에 시작해서 3억 8,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 뭐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처럼 아까 왜 저기 서정동처럼 바닥 공물이 쳐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 필지 하나의 건물 허가니까 허가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고 여기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철거해라 지료 소송을 내서 허가권을 다시 어떤다? 우리한테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넘겨받아가지고 이 건축업자, 여기 짓던 건축업자하고 다시 손을 잡고 땅을 주인으로서 협상을 해서 건물을 다시 짓든가 아니면 다 뺏어서 내가 다른 건축업자를 설정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감정가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지금 얼마에 3억 9천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5억 정도는 주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보면은 MPL로 살 수도 있는 건데 MPL로 팔는지 안 팔는지를 아직까지 추라이는 안 했습니다.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는 뒤처리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든지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90개 학산빌라 제1층 103호 해갖고 여기 보면은 마포구 성산동이기 때문에 제가 토지 건물 지분매가 2분의 1 지분매가인데 이것도 뭐야? 강제 경매죠. 한 7천만 원 정도죠. 7천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억 6,400 한 번 떨어졌는데 이거를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포구 성산동이면 그래도 좋은 쪽이다 보니까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취하시킬 확률도 높고 7천만 원 이거는 질러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2차다 보니까 그냥 2억 6,400에 80%죠. 70%도 아니고 80%죠. 이게 그냥 최저 가격에 그냥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절대로 질르는 물건이 아니고 이거는 취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낙찰을 받아서 다 내 걸로 만들어서 팔을 수도 있고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 팔아서 경매를 나누자고 경매를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되면 되게
80%까지 떨어지면 90% 정도의 낙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질러서 쓰지 않고 낙찰을 받게끔 되면 협상이 되든지 아니면 다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경매로 분할 매각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수익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경상남도 김천시께 이것이 공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거 취하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해갖고 토지 일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건물은 이 매각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 71페이지로. 근데 여기 보면 동네 입구도 좋고 집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 땅만 낙찰 받아갖고 건물 주인한테 소송을 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팔게끔 되면 이거 수익이 아주 이 감정가 이대로는 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으네. 우리 여기 파주에 사시는 분이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사실 보면 이게 현장 답사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전에 제가 이걸 답사를 했었어요. 답사를 했는데 파주에 사시는 분이 자기가 이게 물건이 좋은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길래 그 자기 동네고 이장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되냐고 그러길래 파는 가격만 현재 가격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입찰에 들어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건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을 상대로 지료소송해서 건물 사회 봐서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패난다고 해서 건물을 내 것까지 만들어서 팔게끔 되면 이 감정가 2억 4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을 내 것까지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가서 하게끔 되면은 지금은 문제 없다고 보고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 위치도 좋고 땅도 넓어요. 충청남도 안주시 아산시 인중현 문방리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 이것을 보면은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채가 있거든요. 집이 두 채가 있고 제가 보면 여기에 두 채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지금 3월 18일 날 신권으로 나왔다가 변경이 돼서 4월 22일 날이죠. 네. 한 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73페이지에 있는 건 맨 위에 감정가 보세요. 감정가가 얼마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감정가가 1억 3,300인데 이 감정평가사가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낮춰서 평가해서 9,300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상적인 감정가는 1억 3,300인데 한 번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추천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는데 집이 두 채가 있죠. 여기 집 한 채 있죠.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는 내가 가서 봤더니 딱 이렇게 만들어. 요거는 옛날 집인데 요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새로 짓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이 왼쪽에 있는 이 집은 옛날 오래된 집인데 아마 서울에 주인이 있는 사람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오면 편안하게 잠자고 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집인데 집 상태는 다 좋아요. 근데 여기 요 왼쪽 집은 지금 현재 비어 있더라고. 그리고 비어 있고 요 오른쪽에 요 집 하나는 와서 주말에 놀고 쉬고 갈 수, 잠잘 수 있게끔 요 근래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집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집이 한 대인데 여기 집 가봤더니 사람이 살고 그 집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산시라는 곳이 원래 지금 뜨고 있는 동네죠. 보면은 그게 제가 이거를 그냥 감정가인데 감정가 자체가 한번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감정이 되시니까 현재 건물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반 잘라서 건물을 둘 다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팔게끔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아까 저기 뭐 11시에 오신 분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김성환인가 하시는 분이 아 이거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찍었어요. 찍었다 그랬더니 또 더 높게 써서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물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 분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찍었으니까 우리 수강생 양보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그 79페이지 보면 그 집 하나는 6,300이고 집 하나는 6,900으로 평가가 되어 있죠. 그렇죠. 두 개 합치면 1억 3,3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저기 뭐야 보면은 소유권 제한 벌는 가격에 해갖고 위 거는 오른쪽에 보면 4,400으로 돼 있고 밑에는 4,8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거 자체가 낮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금상남도 거제지 사등면 오등리 해갖고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보면 물건 5번은 어떻게 한다? 잔금 납부했죠? 5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5번. 5번을 보면 이게 어떤 땅이냐면 이런 땅입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땅이죠. 이 땅. 오른쪽에. 요 위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이거? 이 땅. 이 땅이다, 이 땅. 그러니까 요 땅은 따로 나왔는데, 요 땅을 누가 낙찰 받은 거거든요? 이 땅을 낙찰 받은 이유는 뒷땅도 기왕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맹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고를 건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럼 이 땅은 지금 얼마의 낙찰을 받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밭을 낙찰 받은 거예요, 다. 이게 여기다 집을 지으면 농지 전용 부담가까지 내야 되는데 271평인데 지금 얼마를 냈죠? 1억 5,200을 주고 낙찰을 받았죠. 그럼 한 평당 55만 원권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집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거죠?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보면 가운데 보면 이런 집이지인데 여기 사진에 보면 별로 집이 나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살 수 있을 만한 집이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입구에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입구 이쪽에서 보게끔 되면은 이거는 뒤쪽인데 여기 나무 두 개 있죠. 나무 이 두 개가 이쪽에 있는 것이 보면은 대문이 있고 대문 양쪽에 향나무가 있다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갖고 아주 살만한 땅인데 이것은 지금 보면은 얼마죠? 지금 평당 가격이 117인데 얼마죠? 지금 4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4,500에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아까 55만 원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땅은 답을 지금 55만 원권을 주고 샀죠.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면 농지재산 부담금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집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집은 매각 지어있죠. 가격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수익률로 보게끔 되면 그 옆에 있는 그 답보다는 건물이 있는 이것이 제가 보기엔 더 좋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거를 고른 것은 여기 서울에 있는 계신 분보다는 부산이나 창원 쪽에 이제 수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른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물건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처인구 남서면 봉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죠. 근데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집이 보면 이렇게 되게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진흙으로 다시 수비됐고 그 옆에 이렇게 그 뭐야 통나무로 해가지고 무슨 뭐랄까 찜질방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집이 보면은. 그런데 보면 땅도 상당히 넓거든요. 여기 한번 한국 사진 보시겠습니다. 공물이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이 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집이 있거든요. 이 집은 지나서 이쪽 앞인데 여기 보면 이 집인데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집이거든요. 이 집 마당이 이렇게 넓고 이게 용인시 남사면이면 상당히 그 좋은 지역이고 이 건물 매각지인데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못 쓰고 버릴 건물이 아니라 사람도 살고 있고 아주 좋은 건물로 정리가 잘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회의 가능성도 있고 하회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넘겨받아야 되는 이 건물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자 보십시오. 22억을 청구했죠. 청구 금액이 22억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담보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공담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22억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큰 돈이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말고도 가격이 여러 개가 나왔을 건데 이 집 상태도 좋고 다 괜찮기 때문에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그 정리가 잘 돼 있고 괜찮다고 보니까 추천을 합니다. 이 용인시의 남사면 정도에 됐을 때에 땅이 265평에 2억 전 100만 원 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2억 6,500에 2억 3,100이면 2억 6천 주고 산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 꼴에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남사면 글쎄요 보면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은 그 용인시 저쪽에 지금 저 LG 저 들어가는 것도 아시죠?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LG 하이닉스가 아니라 LG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떨어졌어도 질르지면 말고 이 가격에 잘해서 입찰 들어가도 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제 먼저 보십시다. 2019-1771 하면 경상남도 포항시 남구 여기 청림동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포항에 가면은 해병대 있죠. 해병대 사령부 정문 입구 옆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하나 빠졌는 건데. 92페이지. 네? 뭐가 빠졌어? 92페이지. 대전동 2페이지. 대전 물건. 92? 아, 있다. 아, 이거 대전물건 빠졌나? 이거는 저기 뭐야, 보면은, 그 토지 건물 지분 매각 3분의 1 지분 매각이잖아요. 지분 매각 때 강제 경매 6,100만 원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보면 공의적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기 공의적 취하시키지 강제 경매인데 6천만 원이고 공의자로 해서 1,100만 원이다 보니까 공의적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공의적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낙찰 받으면 합의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그 94페이지 보면 박병균이가 지금 거기 살고 있죠. 그렇죠. 박병균이가 살고 있죠. 근데 박병균이 지분이 경매로 넣었죠. 그러면 이거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지분이니까. 당사자가 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가 95페이지가 이제 포항시 남구 언덕에 보면 이게 그 포항의 해병대 사령부 정문 앞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가본 지가 한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초가집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있죠. 그렇죠. 이 집이 경매로 나온 곳은 도로보다 하나가 낮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옥상에다가 이걸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면 해병대 안 나왔어 혹시? 네. 해병대 훈련 받고 끝나는 날 그 가족들 초청해 갖고 같이 그 저기 뭐 외식하는 거 아세요? 해병대? 그럼 해병대 정무원 앞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집에다가 옥상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놨어 희한한 거를. 그게 내가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저기 뭐 해병대에서 훈련 받고 끝나면 가족들이 오면 가족들이 먹을 걸 갖고 와서 해병대 훈련 받는 애들 데리고 가서 그 먹고 얘기하게끔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저게. 그러니까 집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앞에 가면 포항시 모험고에서 무슨 거리를 지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편말도 꽂혀 있어요.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보면은. 근데 집을 거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초가집 지붕 원두막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 집에 그 옥상에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 이 집은 이 도로보다 한 3m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게끔 되니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게끔 되고 대부분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을 사용하면 안 되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저 건물을 싹 다 허물어갖고 원룸이나 이런 걸로 다시 지어야 돼요. 보면은 펜션이나 뭐 비슷하게 보면 그 논산훈련소 앞에 가면은 저기 그 훈련 받고 나오면은 저기 뭐야 부모들이 같이 와서 저기 뭐야 밥 먹이고 하룻밤 자는 그 펜션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이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으니까 지금 1억 3천짜리가 3천까지 떨어지면 거의 1억이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지분이가 2분의 1 지분 사가지고 나머지 지분권자에다가 이 나머지 지분권자도 제가 보기에 이거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3,2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3,500 주고 샀으니까 너도 지금 3,500에 팔아라 해서 마저 그냥 소송할 것도 없이 마저 팔아서 이 땅을 전부 다 7천만 원 주고 사서 건물 새로 지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낙찰 받아서 팔아서 돈을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 가본 지도 한 2, 3개월 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최릉리에서 565다가 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만 나오고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죠. 여기 가서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죠. 제가 한 3개월 전에 갔을 때 집 다 지어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집이 여기 2필지에 집이 5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걸 보고 이걸 엠필로 팔으라고 그랬더니 팔고 싶은데 걔네들이 돈 갚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갚는 것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됐었거든요. 변경이 됐다가 이번에 경매가 다시 나왔어요. 경매가 다시 나왔길래 엠필로 사자고 그랬더니 엠필로 어떤다? 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억 정도 주고 팔겠다고. 5억 정도 주고 팔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2필지 다거든요. 그러니까 2필지 다에 5필지 있는 거를 5억 주고 우리가 사면 얼마 주고 사면 얘네들이 그 최고가가 얼마로 해놨는데 6억을 해놨죠. 6억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5억 2,900을 지금 청구를 했죠. 5억 2,900을 천 게 2018년도에 했죠. 그럼 지금 보면 2019년, 2020년 됐으면 1년 반 지났죠. 1년 반에 이자가 붙었으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6억을 거의 찼을 것 같습니다.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낙찰을 받은 게 엠펠로 우리가 사서
6억의 낙찰을 받고 이거를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져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땅을 지금 대출을 받았죠. 땅을 대출을 받고 설정을 했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이게 무슨 에서 지상권 설정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하는 후에 건물 지으면 법정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새 건물로 지어놨죠. 아직 입주도 않은 새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어떻게 한다? 철거하고 지져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11시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11시에 회장님 오셨었지 않습니까? 회장님 오셨었잖아요. 아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법인 이름으로 해서 공투로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자. 예. 그럼 이거는 NPL로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5억 주고 산다 그러면은 한 1억 정도만 계약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명이 한다고 그러면 계약금을 한 1억 정도라고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이고 5명이 한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쯤 들어가면 되거든요. 보면은 들어가서 이거를 사갖고 경매로 다시 집어넣고 법정 이상권 없는 땅만 낙찰을 받게끔 대충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이거를 다시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법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참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 지금 공투로 한 10명 정도만 모집을 하고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한 2,010만 들여놓고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고 수익은 내가 보기에는 100%에서 150%는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을 5채를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인수해 올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올 수 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NPL로도 판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안에 NPL로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전부 5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1억만 주면 되기 때문에 10명이면 1,000만 원씩만 받아갖고 제출하게끔 되면 이게 NPL로 우리가 사서 우리가 주물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밴드에서 제가 우리 좀 이걸 한번 공투 한번 해봅시다 하고 밴드에 올리면은 하겠다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만 돼도 5명 정도만 돼도 돼요. 5명 정도 되면 한 2,000만 원 투자하는 거거든요. 5명 정도 되면. 그러니까 10명 정도 된다면 한 1,000만 원 투자하는 건데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 올리게끔 하면은 한번 좀 NPL로 투자하고 이건 NPL로 법인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공투 한번 해보고 싶다 한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 올리면 한번 참가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모여서 따로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점검해보고 저 회장님. 그래서 NPL로 공투를 한번 해보고 제가 앞장서서 한번 처리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 나면은 다음 주에 여기 바로 하고 저 끝나고 나면 저기 끝나고 아니면 선거하는 날 오전에 선거하고 오후에 여기 한번 현장 가봐도 됩니다. 다 설명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갔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짓고 깨끗하게 잘 짓고 동네가 좋은지 한번 딱 가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중시 동남면 조동리 이게 와서 이렇게 봤는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가봤을 때는
이게 보통은 그냥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0년 이상은 지난 건물인데 20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인데 제가 마당에 이렇게 가봤더니 이런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사용승이 76년인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4월 27일 날 1600으로 변경됐다가 지금 보면은 4월 27일 1억 15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500으로 됐다면 한번 입찰 들어갈 만 하지만은 1700이 그대로라면 이거는 뭐야? 1600 얼마라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가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 맞지 않는 가격인 것 같은데 이 변경됐었는데 어떻게 변경됐는데 변경된 가격이 아니고 유찰된 가격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게 변경이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근데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낙찰 받아갖고 나머지 건물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그 가져야 될 물건이지 협상은 안 된 물건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요. 예. 어떤 데는 통보 준다고 하고 아예 두 군데는 통보를 안 주고 한 세 군데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책정을 못 얻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아, 팔린 경험이 없어. 그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주위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정가 정도에서 10% 정도 싸면 팔려요. 그 정도면 다 팔 수 있어요. 저의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는 잘 안 고르는데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면 이건 제주도 그 서귀포시 대정읍 물인데 여기 보면 이 주요 땅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구를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된 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땅이 정주가 있고 여기 진입도로 수리 진입이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진 게 지분의 땅이에요.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요 집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도로 있죠. 이렇게 도로 보이고 요 집 이렇게 자른 그 쪽의 땅이라고 이게 땅인데 경매로 나왔죠? 경매로는 얼마까지 떨어졌죠? 2,3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우리가 샀죠?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철거 소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존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건물 내놓고 지존 소송해서 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 감정가대로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료를 내놓아서 지료를 가지고 이 건물과 이 땅을 던다? 전부 다를 경매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 경매로 나오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놓고 어떻게 한다? 협상을 하든지 이걸 갖고 오게끔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건축물 대장 있어요? 대장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 낙찰을 받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우선 낙찰을 받으셔갖고 물건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가 진행될 동안은 낙찰을 받으신 분은 기쁜 마음으로 컨설팅 비용을 좀 알아서 나는 별일 없으니까 한 50만 원만 주겠습니다. 100만 원만 드리겠다 이렇게 우선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고 그 뭐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지처리 해주는 걸 도와드리겠다는 건 뭐 틀림없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려서 추후 양도소득세 낼 때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17일 하나 더 있었네. 보면 이것도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제2금 물건인데 보게끔 되면은 2019 타격 얼마죠?
22342, 22342인데 여기도 뭐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인데 조천업 선을리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다니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것도 그 낙찰 받고 이 집이 보면 괜찮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죠. 지금 괜찮은데 여기 보면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끔 되면 앞에 그 저기 무슨 그 뭐야 초가집 이런 거 만들어서 관광객 오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이 위치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토지 건물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 협상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낙찰 받게끔 되면은 저하고 의논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어떤 식으로 뒤처리하자고 말씀드릴 테니까 뭐 협상이 되는 데고 협상이 안 되는 데고 소송을 해도 되고 뭐 낙찰 받아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데고 안 만드는 데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든지 제주도에는 제주도 평택 용인 이런 쪽에는 그래도 매매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려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